지금까지 묘지에 누가 뭘 짓는다면 모두 제사를 지내고 아래에 유골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해. 예전부터 그건 당연한 일이죠. 맞죠,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묘지에 술집을 짓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장사 잘 되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여자를 괴롭혔어요.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누가 여러분께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레후이안 채널 처이엠마 엘리위언의 이야기꾼에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이야기를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친밀해지기 위해 제가 준비한 작은 게임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묘지 위의 술집. 레후이안의 이야기. 보조 김린. 오늘 우리는 응옥두엣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고향은 짜빈입니다. 현재 그녀는 빌롱에서 살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은 벤제예요. 그녀는 3년 가까이 일했던 술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동안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망설였대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요. 최근에 저희 채널에 몇 편을 보게 되었대요. 채널 널레스콜 구독해서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채널 널레스콜 구독해서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학교 다니고 나서는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렸어요. 성격도 아주 착해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곧 여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었어요. 예전에 요리사 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투 여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 수 있었죠. 어떤 집이 그녀에게 작은 돈을 빚졌어요. 약속된 날에 돈이 없었죠. 간절히 며칠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어요. 투 여사는 절대 안 들어줬어요. 그녀는 사람들을 데려갔어요. 그 집은 계속 버티고 있었죠. 오히려 사람의 자전거와 기르던 돼지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울며 애원해도 그녀는 차갑게 대했어요. 오히려 욕했죠. 울고불고 하지 말라고. 내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내가 너희를 위해 자선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말을 들으니 뚜엣은 그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내 주인장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알겠죠.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전에 투 여사는 어려운 노인에게 침대 하나를 사줬어요. 노인은 가격이 너무 낮아서 팔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투 여사는 몇몇 사람을 고용해 그를 괴롭혔어요. 매일 그를 찾아가서.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팔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바로 그 침대를 다시 팔았어요. 그 가격은 몇 배로 올랐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해방구역에서 땅을 정리할 때 투 여사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토지 보상에 걸린 가정을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워 보이면 그녀는 즉시 사드렸어요. 가격은 정말 형편없었죠.
그 가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보상받는 동안 투 여사는 이득을 챙기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는 모두 투 여사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상인으로 알고 있어요. 신기한 건 그녀가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죠. 그때 국외에서 도로를 개통하고 있었어요. 교차로에 위치한 땅이 있었죠. 예전에는 작은 묘지였어요. 그 묘지는 아주 오래된 거였죠. 그들의 가족은 모두 이주해버렸어요. 몇몇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유골을 다시 수습하러 갔어요. 남은 건 거의 다 버려졌죠. 도로 개통이 몇 년 걸렸어요. 대부분 가족이 있는 묘는 모두 옮겼어요. 남은 건 주인이 없는 몇 개의 묘뿐이었죠.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죠. 그 묘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어떤 묘는 비석이 깨지고 금이 갔어요. 글씨는 흐릿해서 읽을 수 없었죠. 그냥 빈 땅으로 방치되었어요. 그 땅은 그래서 가격이 저렴했죠. 모두가 꺼려했어요.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았죠. 투 여사는 소식을 듣고 투 아저씨를 데리고 가서 확인했어요. 그 땅에 직접 가봤죠. 부부가 그 빈 땅에 서서 3개의 남은 묘를 세워봤어요. 하나는 비석이 깨져 있었고 글씨는 거의 다 지워졌어요. 남은 건 몇 개의 흐릿한 선분이었죠. 나머지 2개는 텅 비었어요. 비석도 없고 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저 흙더미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그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죠. 투 아저씨가 한참 바라보다가 그제서야 말했어요. 다른 땅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여사님? 이 땅은 너무 무서워 보여요. 왜 굳이 남의 묘지에 얽매여서 귀찮게 해야 해요? 투 여사는 이 말을 듣고 바로 화를 냈어요. 당신이 뭘 아는지 끼어들지 마. 죽은 사람처럼 살고 싶어. 그래서 평생 잘 살지 못하는 거야. 조용히 해, 내가 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투 여사가 주위를 돌아다니며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교차로에 딱 맞는 위치를 발견했죠. 트럭과 버스가 하루 종일 쌩쌩 달리고 있어. 투 여사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 술집을 세우면 딱 맞겠다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놓치면 아깝지. 그래서 그날 바로 사기로 결심했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동네에 사우 아저씨가 있었어. 그분은 나이가 많으셨지. 예전에 그 땅에 친척이 묻혔던 적이 있었어. 투 여사가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듣고 아저씨가 찾아갔어. 사우 아저씨가 말했지. 거기 아직 주인이 없는 무덤이 몇 개 남아있어. 예전에는 사람들이 다 모았거든. 그렇게 두고 있었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수년이 지났지. 사고 싶으면 사. 하지만 그 무덤은 건드리지 마.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 투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비웃었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말했지. 아저씨, 그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이미 여러 번 환생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사우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건 그녀의 돈이니까. 땅을 사서 뭐라든 그녀 마음이지.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그냥 그녀를 두고 보자. 투 아저씨는 그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 그의 얼굴도 별로 좋지 않았지. 하지만 아내의 성격을 잘 알았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걸 들으니 주변 사람들도 다 소름이 끼쳤어. 무서워. 투 여사는 사람들을 불렀어. 빼앗아. 남아있는 무덤들을 정리해. 그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꾼들이 대충 작업했어. 무주택 무덤이라서 아무도 자세히 살피지 않았지. 2개의 무덤을 파냈어. 유골을 찾아서 잘 포장해서 화장하고 정리했지. 그리고 3번째 무덤에 도착했어. 그 무덤은 깨진 비석이 있었지. 땅이 많이 꺼져 있었어. 파는 게 힘들었지. 그때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 아저씨의 일꾼들 중 나이가 많은 분이 있었어. 그분이 삽질을 멈추고 말했지. 이 정도만 파자. 이건 아마 이게 바로 그거일지도 몰라. 뭐 그런 거 있잖아. 계속 파는 건 좋지 않아.
내일도 계속 축하하자. 일어나서 가자. 하지만 그건 좀. 투 여사가 급하게 시작하자고 했어. 타임 아저씨의 말을 무시해. 젊은 일꾼들을 불러서 빨리 끝내게 해. 결국은 그냥 겉만 파는 거야. 땅 위에 구멍만 내고 아래 깊은 부분은 그냥 두고. 그런 식이야. 거기 아래에 사람의 유골이 아직 다 꺼내지 않았어. 대체로 놓친 거야. 사람들이 남겨둔 거지. 대충 흙을 덮어. 그냥 일이 끝난 것처럼. 그 깨진 돌도 일꾼들이 부숴버렸어. 아무도 다시 확인하지 않았어. 누구도 그 땅이 어떤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몰라. 그리고 그 술집은 한 달 만에 완공됐어. 투 여사는 고향이라는 간판을 걸었어.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광고를 돌렸지. 개업하기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할인 전단지를 도로에 나눠줬어. 개업식이 정말 성대했어. 투 여사는 이웃과 친한 사람들을 초대했어. 개업식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 그 개업식 날, 한 노신사가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 이 땅은 예전에는 묘지였다고. 농담처럼 이야기했지. 투 여사에게 무섭지 않냐고. 투 여사는 손님을 위해 술을 따르고 있었어. 그 말을 듣고 투 여사가 크게 웃었어. 정말 크게 웃었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늘이여. 뭐가 무섭다고. 어이, 죽으면 끝이지. 그건 그냥 상징일 뿐 이익은 없지. 모두가 그렇게 웃었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 특히 응옥두엣은 그 근처에 있었어. 웃는 걸 들었지. 그 말이. 마음이 좀 불안해졌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첫 달에 술집은 투 여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손님이 많았어. 술집의 인기 메뉴는 서부식 맘스튜였어. 투 여사는 매일 직접 양념을 했어. 손님들이 한번 먹고 나면 중독돼. 그래서 사람들이 소문을 내서 술집이 북적였어. 트럭과 장거리 버스가 술집에 들러서 쉬었어. 계속 술을 마셨어. 점심부터 밤까지. 손님이 많으면 밖에 의자도 추가해야 했어. 그때 투 여사는 정말 좋아했지. 돈 세면서 웃고 있었어. 투 여사가 응옥두엣한테 이렇게 말했어. 봐, 너희들 봤지? 이 땅은 장사하기 좋은 곳이야. 예전에는 사람들이 헛소리하곤 했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어. 그런 걱정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 그날 밤 술집은 11시 넘어서 문을 닫았어. 손님들은 다 돌아갔고 응옥두엣과 주방 보조인 화 언니만 남아 청소하고 있었어. 응옥두엣은 구석에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 새로운 타일 바닥 근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 울음소리. 작고 애절한 울음소리였어. 목이 메인 듯한. 하지만 분명히 바닥 아래에서 나는 소리였어. 응옥두의 발 아래에서. 더 가까이 다가갔어. 응옥두엣이 화 언니에게 물어봤어. 화 언니, 뭔가 소리 들리지 않아? 화 언니는 청소를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어. 고개를 저으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했어. 그때 그 울음소리도 조용해졌어. 마치 누군가가 울음을 멈춘 것처럼. 두 자매는 소름이 돋았어. 빨리 청소하고 문 잠그고 가자. 남아있을 용기가 없었어. 일주일 후. 그날 저녁도 손님이 많았어. 한 남자가 울타리 밖에 서 있었어. 몸이 축 처져 있었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응옥두엣을 불렀어. 조금만 술과 안주를 달라고. 어두웠어. 울타리가 불빛을 가리고 있었어. 그래서 응옥두엣은 그의 얼굴을 잘 볼 수 없었어. 불쌍해서 술 한 잔과 땅콩 안주를 줬어. 울타리까지 가져갔는데 그 남자는 사라져버렸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 안주와 술은 그 돌 위에 그대로 두었어.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에도 그대로였어. 그런데 그 일이 몇 번 더 반복됐어. 끝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몇 번 더 반복됐어. 끝났어. 그게 익숙해졌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투 여사 앞에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못했어. 왜냐면 그녀가 뭐라고 할까 두려웠거든. 몇 번 그런 걸 목격한 후에 정신적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
어느 날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 그때 들려오는 소리. 그것은 색색거리는 소리였어. 여자들이 항상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지만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 그 주에 바로 일을 그만뒀어. 더 이상 술집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 투 여사가 계속 일하면 월급을 올려준다고 했지만 술집은 나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했어. 응옥도에선 일을 악물고 남아있었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큰일은 없을 거라고. 투 아저씨는 착한 분이야. 말이 별로 없으셔. 하지만 자신의 술집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 어느 날 밤 아저씨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있었어. 응옥도에시 자주 울음소리를 듣던 그 타일 바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지. 갑자기 발이 차갑게 얼어붙었어. 마치 얼음 위를 밟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 바닥은 평소에 완전히 마른 상태였거든. 아저씨는 깜짝 놀랐어. 손전등을 들고 내려다봤지만 특별한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저 오싹한 느낌만 있었어. 그건 진짜였어. 상상이 아니었어. 아저씨는 그 이야기를 투 여사에게 했어. 그러자 투 여사는 귀찮아하며 그녀가 말했어. 아저씨가 그렇게 겁이 많으면 손님이 누가 오겠어. 조용히 해. 헛소리 하지 말고 소문이 퍼지게 하지 마. 투 아저씨는 아내의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 더 이상 논쟁할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저씨는 밤에 혼자 그곳을 지나가는 게 두려워졌어. 그러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렸어. 술집은 저녁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지. 갑자기 술집 안의 불이 깜빡깜빡 계속 꺼졌다 켜졌다 했어. 그리고 나서 모든 불이 한꺼번에 꺼졌지. 완전히 어두워졌어. 손님들이 난리쳤어. 투 아저씨는 손전등과 기름등을 찾으러 뛰어가야 했어. 그때 아주 강한 냄새가 났어. 마치 피냄새가 술집을 감싸는 것 같았어. 너무 강해서 근처에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은 코를 막아야 했어. 한 손님이 말했어. 그 여자는 몇 번이나 그 냄새를 견딜 수가 없어서. 1분 정도 지나고 전기가 다시 켜졌어. 그 비린내가 사라졌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투 아저씨가 전기기사 불렀어. 전기기사도 꼼꼼히 점검했지. 모든 게 정상이라고 했어. 어디에도 합선된 곳은 없대. 다음 날이 되었어. 손님 한 분이 혼자 식사하러 왔어.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서. 그분이 말하길. 식사 중에 가벼운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대. 나무 벽을 계속 두드리는 소리. 테이블과 화장실 사이의 칸막이에서.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두드리는 것 같았지. 그분은 직원이 장난치는 줄 알았대. 그렇게 서 있었어. 여자가 벽 뒤로 돌아봤지. 아무도 없었어. 가게 뒤쪽 구석으로 나갔더니 젖은 발자국이 보였대. 시멘트 바닥에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 그 발자국이 가게의 뒤쪽 빈 땅으로 이어졌어. 그리고 잠시 후 그 자국이 사라졌어. 갑자기 사라졌지. 그날은 날씨가 맑았어. 비도 바람도 없었어. 그때 그분은 너무 무서워서 계산하고 빨리 나가려고 했대. 식사를 중단하고 그렇게 나갔어.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친구들이 저녁 먹으러 가게에 왔어. 사진 찍어서 리뷰 그룹에 올렸지. 테이블 전체가 담긴 사진에서 아이들 뒤쪽, 어두운 마당 한쪽에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어. 나무 그림자 속에 섞여 있었지. 그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도 없었어. 사진이 올라온 지 며칠 후에 사람들이 발견했어. 사람들이 댓글로 난리였지. 누군가는 사진을 확대해서 말했어. 그건 남자 사람의 모습이래.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 정말 이상했지. 그 젊은 친구들은 너무 무서워서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어. 하지만 그 이야기는 퍼져나갔어. 정말 무서웠고 빠르게 퍼졌지.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 가게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이 더욱 퍼져나갔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 소름 돋지? 그때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 모두가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어.
단골 손님 한 분이 있었지. 단골 손님이 한 분 계셔. 장거리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었어. 그분이 술집에 자주 들르셨어. 매번 쉬러 오셨지. 우린 그분을 투 아저씨라고 부르자. 그날 투 아저씨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 테라스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 밝은 전구 아래에서 말이야. 갑자기 누군가 아저씨의 테이블로 다가왔어. 옆에 바짝 서서 술 한 잔 달라고 했지. 투 아저씨가 고개를 돌리니까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어. 그 순간 아저씨가 깜짝 놀라셨어. 큰 소리로 소리쳤지.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테이블이 하늘로 날아갔어. 그때 아저씨는 기어나갔어. 정말 기어다녔어. 여러분. 이제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지. 술집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어봤어.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 진짜 귀신이야. 남자애가 분명히 보였어. 그 애의 얼굴 반쪽이 없었어.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지. 술집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보라고 했어. 하지만 투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니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어. 아무도 거기 서 있지 않았지. 아저씨는 앉아서 놀라고 울고 숨을 헐떡였어. 그가 말하길. 그는 보았대. 전구 아래에서 그 사람의 오른쪽 얼굴 반쪽이 없었어. 완전히 까맣게 비어 있었지. 입은 한쪽으로 비뚤어져 있었고 다른 쪽 얼굴은 정상적이었어. 그 눈빛이 아저씨를 차갑게 쳐다봤어. 주변 사람들은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아저씨가 잘못 봤다고 했어. 하지만 근처에 있던 두 손님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 작은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했어. 방금 전에 그것을 봤다고. 그냥 말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사람들이 웃을까봐. 내가 말했지. 응옥두엣이 그 근처에 있었어. 등골이 오싹했지. 그날 밤 바닥에서 들린 울음소리를 기억했어. 그리고 이전에 술 달라고 했던 일도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어. 정말 이상했지. 그 사건이 소문이 나서 단골 손님들 사이에 이 사람이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야기가 더해졌지. 결국 너무 과장되었어. 그 술집은 밤마다 손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특히 장거리 운전하는 손님들이 그 술집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했지. 이제는 아무도 늦게 오는 걸 두려워해. 장거리 운전하는 기사들이 말이지. 근처 휴게소에 모여서 그 술집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를 나누더라. 서로 밤에 그 길을 지나지 말라고. 절대 들르지 말라고. 그냥 쭉 지나가라고. 확실히 하려고. 어떤 날은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손님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 한 분이 이렇게 말했지. 낮에 먹고 마시는 건 괜찮은데 늦은 밤에 여기 앉는 건 정말 끔찍하다고. 사람들이 소문을 너무 많이 퍼뜨려.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다른 분도 고개를 끄덕였어. 먹고 마친 후에는 평소보다 더 일찍 돌아가. 더 이상 머물지 않아. 조금 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투 아저씨가 장부를 봤어. 밤 매출이 초반에 비해 확 줄었지. 일찍 문을 닫을까 고민했어. 투 여사와 친구가 되었지만 투 여사가 쉽게 사람들을 꾸짖지 않아. 그녀는 정말 무서운 경고를 해. 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고. 한반달 후 갑자기 일이 생겼어. 바로 투 여사에게. 그날 밤 술집이 막 문을 닫았을 때 투 여사가 하루 마감 정산을 하고 있었어. 계산대에 앉아. 갑자기 목소리가 변했어. 그 목소리가 굵고 무거웠어. 마치 남자 목소리 같았지.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어. 투 아저씨와 투안에게 뭘 하라고 했지. 투 아저씨는 놀라서 그녀의 손을 잡으려고 뛰어갔어. 하지만 그녀는 저항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녀가 힘이 세다고. 그녀의 힘은 정말 대단해. 그녀는 투 아저씨를 밀쳐내고 선반 위에 술병을 잡았어. 그녀는 한 번에 술을 쭉 들이켰어. 색이 변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병을 가져갔어. 계속 그렇게 마셨어. 투안과 투 아저씨는 정말 놀랐어.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못했지. 그냥 지켜보는 것만. 한 30분쯤 지나 투 여사가 바닥에 쓰러졌어. 사람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투 아저씨가 달려가서 받쳤어. 투 아저씨가 달려와서 도와줬어. 계속 부르니까 겨우 정신을 차렸어. 하지만 정신을 차리자마자 토해냈어.
지금까지 먹었던 모든 걸, 그녀가 넣었던 것들, 술은 술이 아니었어. 그녀는 그렇게 누워서 정말로 3일 내내 누워 있었어. 사람이 마치 나뭇잎처럼 보였어. 무엇을 먹어도 다 토해냈어. 걸어다니기도 힘들었어. 그 3일 동안 투아는 가게를 혼자서 다 챙겨야 했어. 손님도 챙기고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뛰어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다고 했어.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그녀를 걱정했어. 이야기를 듣고 투 여사에게 스님을 찾아보라고 권했어. 하지만 투 여사는 침대에 누워서 그걸 들었어. 그녀는 참고 있었어. 참고 있었어. 부끄러워서 그렇게 말했어. 이런, 스님이라니. 내가 아프면 약을 며칠 먹으면 나아. 스님 부르지 마. 손님들이 보게 되면 또 소문이 날 거야. 투 아저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했어. 몰래 투 여사의 손주를 시켜 근처의 제사장을 불렀어. 시장 근처에서 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어. 제사장이 왔다. 기도를 한참 했어. 집에 귀신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 간단한 제사를 지냈어. 돈을 받고 돌아갔어. 하지만 겨우 며칠만 조용했어.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 그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야. 새로운 직원이 투 여사가 귀신에 홀렸다고 들었어. 너무 무서워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어. 가게는 또 다른 사람을 뽑아야 했어. 온 가족이 그 사건 때문에 투 여사가 무서워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두 번째 일이 생겼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심각했어. 그날은 점심이었어. 가게가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어. 새 직원들이 아래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어. 투 여사가 갑자기 의자를 들고 내리쳤어. 쿵쿵. 눈은 부릅뜨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끔찍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정말 무서웠어. 사우 아저씨가 땅을 사려고 했던 그 사건을 언급했어. 그 말을 듣자 투 아저씨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확실히 투 여사가 말하는 게 아니었어. 이번엔 손톱까지 사용했어. 자기 얼굴을 긁었지. 그녀의 양쪽 뺨이 말하고 있었어. 빨리. 얼굴이 항상 그래. 근데 아프다는 걸 느끼지 못했어.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어. 그 웃음소리는 정말 소름 끼쳤어. 그 정도라서 직원들이 그냥 서 있었어. 내가 말했지, 그들은 벽에 붙어 있었어. 아예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긁고 긁다가 그제서야 그녀가 놓아졌어.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어. 또 구토를 했어. 이제는 아무도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못해. 심지어 시장 근처의 제사장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그 사건 후에 투 여사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 침대에 누워서 과로했다고 변명했어.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이상한 병이 생겼다고. 투 아저씨는 듣고 화가 났어. 그는 침대 머리맡에 서서 말했어. 제발 더 이상 자기 기만하지 마.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잖아. 당신이 제일 잘 알고 있어. 제발 부탁이야, 투 여사. 투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어. 아무 대답도 없었어. 하지만 진짜 제사를 찾으러 가지는 않았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갔어.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 다음 주에 투안이라는 남자가 투 여사와 함께 그냥 매일 손님에게 음식을 서빙했어. 그날 술집이 너무 붐볐어. 투안이 손님을 위해 음식을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어. 갑자기 길 중간에 멈췄어. 눈이 뒤집혔어. 쟁반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어. 근처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깜짝 놀라 일어났어. 누군가는 소리쳤어. 가족을 불러보라고. 그날 투안도 투 여사처럼 되었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낮고 굵었어. 팔과 다리가 경련을 일으켰어. 그리고 뒤로 넘어졌어. 철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어. 피가 흐르며 웅덩이가 되었어.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 이 땅을 돌려줘. 이 땅을 나에게 돌려줘. 그렇지. 술집 손님 얘기야. 아수라장 됐어. 누군가는 달려가서 턴을 도와줬고
누군가는 병원에 데려가려고 차를 불렀어.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았어. 붕대를 감고 나니 괜찮아졌어. 하지만 투 여사는 그 사건에 정말 놀랐어. 판의 여자친구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어. 그는 하얀 붕대를 감고 누워 있었지. 눈물 흘리며 계속 손을 잡고 걱정했어. 투 아저씨는 그 모습을 보며 더 결심했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겠다고. 이렇게 계속 끌고 가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날 밤, 투 아저씨는 스님을 찾으러 가자고 하려 했어. 그런데 말을 꺼내자마자 투 여사가 반대했어. 그녀가 말했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어쩌면 저절로 나아질 수도 있으니. 왜 멀리 가야 하냐고. 돈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 그날 투 아저씨는 너무 화가 났어.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지. 그래서 한바탕 소리쳤어. 그는 소리쳤고 욕을 했어. 여사가 바보 같다고. 여사가 욕심이 많다고. 그럼 혼자 죽으라고. 알겠어.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이건 자식과 관련된 문제야. 너무 이기적이지 않게. 너 혼자만 이기적이면 안 돼. 나와 아들까지 이기적이지 말라고. 알겠어. 욕이 계속 나왔어. 투 여사는 조용히 있었어. 마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지. 판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결국 그녀도 해결책을 찾기로 동의했어. 이전처럼 고집 부리지 않기로. 판이 넘어졌던 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 그 소식이 가족에게 퍼졌지. 판의 여자친구 쪽에서도. 그녀는 사건의 전후를 들었어. 묘지 땅을 사는 사건부터 투 여사가 귀신에 들린 일까지. 그녀는 걱정했어. 전화해서 투 아저씨에게 말했지. 형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두면 저는 제 딸을 그쪽에 시집 보낼 수 없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그 일에 연루되면 정말 평생 고생할 거예요. 투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더 부담을 느꼈어요.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죠. 결혼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요. 여러분도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정도 큰 일이라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전 이웃집 아줌마가 투 여사가 며칠 동안 아프셨을 때 찾아왔었죠. 투 아저씨가 스님에게 물어보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길을 알려주러 잠깐 들렀죠. 아줌마가 주소 하나를 줬어요. 어떤 스님이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그곳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투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주소를 잘 적어두었죠. 온 가족이 준비를 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죠. 버스를 타고 몇 시간 흔들리며 갔어요. 도착했을 땐 거의 정오가 다 되었어요. 스님 집은 깊숙이 있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마당에 작업용 테이블이 있었죠. 작은 스님이었어요. 장식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도착했어요. 다른 두 가족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무슨 일을 보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모두 앉아 있었죠. 자신들의 차례가 오기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있었죠. 그 손님들 중에 한 할머니가 투 여사의 수척한 얼굴을 보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이렇게 멀리 왔냐고. 투 여사가 간단히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듣고는 혀를 차며 말했어요. 아직도 뛰어다니는 게 있구나. 이 스님은 아주 신통하대요. 진심으로 가면 도와준대요. 숨기지 말고. 투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미안이 되었어요. 기다리면서 속이 계속 두근거렸죠. 스님은 70대 중반쯤 보였어요. 가족이 자리에 앉자. 아직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님이 투 여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죠. 당신은 남의 땅에서 장사를 하고 있네요. 또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셨군요. 그런데 투 여사, 신을 모시고 있네요. 투 여사와 투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스님이 이런 걸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스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투 여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무이라고. 투 여사의 가족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은 무이입니다. 예전에는 그 묘지 근처에서 혼자 살았어요. 정말 가난했죠. 아내도 자식도 없었고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서 공동묘지에 묻어줬어요. 그리고 임시로 비석을 세웠죠. 그런데 그건 임시 방편이었어요. 좋은 돌로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시멘트로 대충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금방 망가지고 금이 갔죠. 스님이 또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아저씨가 살아있을 때
그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물질을 하셨죠. 평생 외롭게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모두 잃어버렸어요. 병으로 누워있던 그때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행히 옛 이웃들이 있었죠. 그들이 도와줬어요. 쌀 같은 걸 주었죠. 그래서 겨우 버텼어요. 그가 죽을 때도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시체를 발견했을 때 이미 며칠이 지나 있었죠. 그리고 묻혔어요. 스님도 말씀하셨어요. 하하. 그가 투여사 뒤에 서 있었던 거죠. 그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저는 신이 아니니까요. 알 수가 없죠. 하하. 그의 얼굴 한쪽이 망가졌어요. 그건 묘지를 파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에요. 일꾼들이 실수했죠. 유골이 얼굴 부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가 화가 난 거죠.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서 방해한 거죠. 술을 빌리러 온 건 당연하죠. 그가 모른다면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가 계속 투 여사에게 부탁했어요. 정말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부부가 바지에 실례할 뻔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특히 투 여사가. 그녀는 잠시 조용히 앉아있다가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녀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어요. 스님께 물어봤어요. 스님에게 물어보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안정이 될까요? 그럼 스님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불러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야 해요. 남아있는 유골을 찾아서 잘 포장해서 태워야 해요. 그리고 사당에 잘 모셔야 해요. 이전처럼 대충 해선 안 돼요. 유골이 땅속에 남아있는 한 영혼도 하루 종일 괴로워해요. 해탈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작은 사당을 술집 모퉁이에 세워야 해요. 옛 묘지와 가까운 곳에 항상 향을 피워서 영혼이 의지할 수 있게. 잃어버린 비석을 대신하는 거죠. 영혼이 편안해져야 해요. 더 이상 떠돌며 구걸하지 않게. 세 번째, 투여사가 직접 가야 해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요. 누구에게 부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사님의 입에서 나온 일이니까. 여사님이 직접 사과해야 일이 해결돼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과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스님이 말씀하신 후 가족 모두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턴에게 평안의 부적을 부탁했어요. 스님은 작은 쌀과 소금을 섞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전에 술집 내 모서리에 뿌리라고 하셨어요. 기운을 덜어내는 거죠. 집이 가벼워지게. 그때 정식으로 끝났어요. 모든 일이 끝나고 가족은 빌롱으로 돌아갔어요. 도착하자 투 아저씨는 급히 향과 촛불, 재물을 사러 갔어요. 스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재물로. 그리고 사후 아저씨에게 가서 옛 묘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후 아저씨가 유일하게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사후 아저씨는 처음에 화가 나셨어요.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투 여사가 예전에 심하게 말한 일이 생각나서 사후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봐, 내가 말했잖아. 투 여사가 듣겠냐고. 이제야 이런 상황이 돼서야 믿는 거야? 하지만 가족의 상황을 듣고는 더 이상 어렵게 하진 않으셨어요.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측량했어요. 정확히 예전의 모퉁이에 그 깨진 돌판들은 다 치워야 해. 그날 밤 작업팀이 밤새도록 파기 시작했어. 투 여사가 너무 급했거든. 빨리 끝내고 싶어 했어. 그 팀 안에는 젊은 남자도 있었어. 마기를 시작한 애였지. 반쯤 파고 나니까 갑자기 손과 다리가 떨리더라고. 삽질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어. 여사님, 웃음소리나 말소리 들리나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지? 그런데 웃음소리는 계속 들리더라고.
그때 모두 서로 쳐다봤어. 분명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할 수는 없었지. 그들은 진정시키려고 했어. 계속 하라고 했지.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고. 사우 아저씨가 가리킨 곳을 파야 했어. 조금 더 파니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 모든 불빛이 꺼졌어. 모두 불이 꺼졌어. 작업팀이 가까이 모였지. 내가 말했어. 삽이 떨어질 것 같았다고. 그때 투 아저씨가 진정하려고 했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지. 대충 이렇게 말했어. 형제들이 일하게 하라고. 안 그러면 그들이 일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럼 유골은 무이 아저씨가 여기 계속 있을 거야. 기도를 마친 후 조금 지나니까 바람이 멈췄어. 그리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지. 계속 파기 시작했어. 한 30분 정도 파니까 그들이 유골을 발견했어. 이전 작업팀이 대충 해서 남은 거였지. 가져갔어. 집으로 가져갔지. 그때 모두 정신이 없었어. 왜냐하면 남은 부분이 두개골이었거든. 그런데 두개골은 원래 형태가 아니었어. 한쪽이 다 깨져 있었지. 모두 끝났어. 그 유골도 가져갔어. 올려서 술로 씻었지. 그리고 빨간 천에 놓았어. 이전처럼 대충 하지 않았어. 다음 날 아침 가족이 빨간 자루를 가져갔어. 절로 스님께 기도를 부탁했지. 투 여사는 내내 귀신을 부르며 울었어. 눈물이 나더라고.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 스님이 기도를 마치고 고백 기도를 했지. 그 후에 태웠어. 유골을 절에 두었어. 다시 묻지 않아도 돼. 투 아저씨가 바로 옆에 서 있었어. 아내가 울고 있는 걸 보았지. 처음이었어. 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가슴이 아팠지. 가족이 작은 사당을 세웠어. 마당 구석에. 술집 안에. 향로도 제대로 갖춰져 있었어. 무이 아저씨 이름으로 제사를 지냈지. 사당이 정면을 바라보게 했어. 공간이 넓어 보이게. 투 아저씨는 절의 스님도 초대했어. 유골을 맡기고 며칠 전에 내려갔지. 한 번의 경을 읽어주었어. 바로 그 사당에서 막 세운 거였어. 사우 아저씨와 몇몇 이웃도 이야기를 듣고 와서 지켜봤어. 향을 함께 피워서 예를 갖췄지.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할 때 투 여사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어. 직접 제사 음식을 들고 나왔지. 그 작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3번 절을 했어. 입으로 기도를 시작했지. 네, 저도 잘못한 걸 알겠어요. 이 땅에 계신 조상님들께 사죄합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제사 지낼게요. 부디 저희 가족을 용서해주세요. 3번 절을 마치고 일어났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예전에 당당했던 투 여사의 모습이 떠올랐지. 텅 빈 땅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 사우 아저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지.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었어. 우리도 감정이 북받쳤어. 어떤 여인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 뚜엣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지. 솔직히 그때 나도 가슴이 아팠어. 그 의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고 집에서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어. 투 여사는 더 이상 홀리지 않았어. 여사는 다시 정상적으로 식사를 했지. 투안도 상처가 나았어. 건강하게 잘 다녔지. 밤에 술집에서도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누군가 음식이나 술을 구걸하러 오는 일도 없었고 그 끔찍한 냄새도 사라졌어. 예전처럼 다시는 들리지 않았어. 더 이상 파괴되지 않았지. 다른 날도 없었고 투 여사는 직접 사우 아저씨 집에 갔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예전 일을 사과했지. 그때 아저씨와 말다툼을 했었어. 사우 아저씨도 웃었지. 그가 이렇게 말했어. 그럼 잘못을 알게 된 건 다행이지.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때부터 두 집이 다 울었지. 서로 친해졌고 예전에 사우는 없었어. 투한 여자친구 집에서 소문이 났지. 그 일은 다 해결됐어. 그래서 가족들도 안심했지. 그 여자 어머니도 직접 오셨어. 작은 사당을 한번 보러. 모든 게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진행하기로 동의했지. 결혼 얘기도. 투 아저씨는 보았지. 예전에 반쪽 얼굴을 본 손님. 술집 소문을 들었지. 귀신도 다 사라졌고.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했지. 하루. 늦게까지 앉아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운전기사들에게 말했지.
같이 다니자고. 덕분에 손님들이 조금씩 돌아왔지. 술집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하지만 투 여사는 성격이 바뀌었어. 예전처럼 거만하지 않았지. 손님들에게 잘 대했어.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야. 보름과 초하루는 그녀가 맡았고, 작은 사당을 위해 제사를 지냈지. 그건 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응옥두의 세계도 고마워. 믿어줘서. 우리 채널에 이야기 보내줘서. 응옥두의 세계. 투 여사에게도 인사해. 그리고 투 여사 가족에게 건강과 평안을 기원해. 그리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종소리를 울려주세요. 아니, 새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 수 있어. 좋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나 친구의 영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들의 동의를 얻어서 아내게 보내줘. 아니, 영상을 만들어서 모두와 나누게.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아니, 모든 분들과 공유할 영상을 만들 거예요. 모두 함께 들을 수 있도록요. 자, 이제 인사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